로우는 마르코 초파와 함께 원피스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로 불립니다. 또한 의술만 놓고 보면 마르코와 초파보다도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의사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까지 겸비하고 있기에 수술 열매와 잘 어울리는 캐릭터입니다. 로우는 수술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적의 장기를 빼내거나 잠시 동안 몸을 바꿔버리는 신기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자신만의 공간인 룸을 형성하면 전지전능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로우가 복용한 수술 열매는 궁극의 악마의 열매라고 불리며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진귀한 열매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수술 열매의 금액이 약 50억 베리로 평가받기도 하며 사왕 한 명의 현상금과 맞먹는 금액을 자랑하기도 하였습니다. 로우는 의사로서도 많은 역할을 한 캐릭터입니다. 정상결전에서는 큰 부상을 입은 루피를 구출하여 대수술을 진행한 끝에 루피를 살려주기도 하였으며 루피와 손을 잡은 이후에는 초파와 함께 밀짚모자 일당을 치유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의 부모님도 과거의 플레반스의 최고의 명의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로우는 천재적인 의사의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희귀병인 박염병을 13세의 나이에 스스로 완치하였으며 펑크 해저드에서 아이들의 체내에 있었던 약물들을 능력으로 모두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괴짜 외과의사라고 불리기도 하며 외과의사로서 뛰어난 모습을 자주 보였기에 외과의사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과 수술도 가능한 천재의사입니다. 로우는 노스블루에 위치한 하얀 마을 플레반스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플레반스 최고의 명의라고 불리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의술을 배우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우가 살아가던 플레반스 마을의 사람들은 대부분 박연을 판매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박연에는 인체에 매우 해로운 물질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고 오랜 시간 박연에 노출된 플레반스 마을 사람들은 결국 박연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하여 박연병에 걸린 환자들을 구출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몰살하기로 결정하였고 플레반스 마을의 주민들을 모조리 학살하였습니다. 로우는 플레반스 마을 대학살 이후 겨우 도망치는데 성공하였으나 자신의 가족, 마을, 친구를 모조리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그 이후부터 성격이 뒤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플레반스 마을에서 벗어났고 우연히 돈키호테 해적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로우를 과거의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였고 로우를 자신의 해적단에 합류시켜 주었습니다. 로우와 코라손은 첫 만남 당시에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습니다. 코라손이 로우를 괴롭혀서 로우는 코라손을 증오하고 있었으며 결국 로우는 코라손을 칼로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버팔로에게 들키게 되었고 로우는 버팔로를 매수한 뒤 도망쳤지만 항구에서 돈키호테 패밀리에게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돈키호테 패밀리가 로우를 쫓은 이유는 코라손의 복수가 아니었으며 로우를 정식적으로 패밀리에 받아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자신이 코라손을 찌른 것을 코라손이 도플라밍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두 캐릭터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로우는 박연병이 발발해버렸고 사망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로우를 볼 수 없었던 코라손은 수술 열매를 탈취하기로 결정합니다. 코라손은 수술 열매를 탈취하여 로우에게 먹이면 자신은 도플라밍고와 세계 정부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로우를 살리기 위하여 수술 열매를 탈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라손은 로우에게 수술 열매를 먹이는데 성공하였고 로우는 수술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박연병을 완치했습니다. 그리고 코라손은 도플라밍고에게 수술 열매를 탈취한 것이 적발되었고 도플라밍고는 코라손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코라손은 죽어가면서까지 고요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로우를 지켜주는 감동적인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도플라밍고는 어린 시절 로우를 걷어준 은인이기는 하나 로우가 수술 열매를 먹은 이후부터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로우는 도플라밍고로부터 도망친 이후 실력을 길렀고 7무의 급의 전투력을 가지게 된 이후 도플라밍고에게 복수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루피와 동맹하게 되었고 루피와 로우는 힘을 합쳐 도플라밍고에게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레스로자에서는 루피와 함께 도플라밍고를 잡아내는데 성공하였고 그 이후 루피와는 매우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 로우에게 패배한 도플라밍고는 7무의 직을 박탈당하고 임펠다운에 수감되었습니다. 로우는 루피, 키드, 조로 등과 함께 새 시대를 대표하는 초신성 해적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신성들이 거의 다 모였던 사봉디 제도에서 로우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샤봉디 제도에서 천룡인 차를로스 성을 폭행해버리고 로우는 그 장면을 본 뒤 매우 만족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덕분에 재미있는 장면을 봤다 라고 말하며 루피에게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루피가 천룡인을 폭행했다는 소식이 세계 정부에게 전해졌고 세계 정부에서는 즉시 키자루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미리 자리를 피했는지 키자루와는 마주치지 않았고 샤봉디 제도에 남아서 정상결전을 관전하기도 하는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우는 첫 등장 당시에는 스토리에 큰 영향을 끼칠 인물로는 추측받지 않았으나 현 시점에서는 루피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으며 루피, 키드와 함께 신세대를 대표하는 대해적이 되었습니다. 로우는 과거 왕하 7무해 중 한 명이었습니다. 로우는 7무해가 되기 위하여 해적 100명의 심장을 세계 정부에 바쳤으며 세계 정부에서도 그 공로와 로우의 강함을 인정하여 7무해직을 하사하였습니다. 로우가 7무해가 된 이유는 도플라밍고의 약점을 보다 안정적으로 찾기 위함과 세계 정부의 경계를 늦추기 위함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로우는 7무해가 된 이후 카이도우와 도플라밍고의 유착 관계를 파악하며 도플라밍고의 약점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로우는 원피스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입니다. 로우는 개성있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주인공인 밀짚모자 일당에게도 큰 도움을 주는 캐릭터이기에 호감도도 높습니다. 또한 로우는 전투력도 강한 편에 속하며 최근에는 키드와 함께 빅맘을 잡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밀짚모자 일당과 동맹하여 같이 동행하기에 익숙해진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5회 원피스 인기 투표에서는 조로를 제끼고 인기 캐릭터 2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로우의 과거편이 풀리던 와중에 투표가 마감되었기에 로우의 모든 과거가 풀렸더라면 루피를 제치고 1위에 등극할 수도 있었습니다. 원피스는 정통적으로 인기 투표에서 루피, 조로, 쌍디가 1, 2, 3위를 차지하는 것이 정석이었는데 이 공식을 타파한 캐릭터는 정상결전 에이스 로우밖에 없는 것을 보면 로우가 매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다 작가는 원래는 로우를 큰 비중을 가진 캐릭터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으나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인기를 끌어서 비중을 급하게 늘렸으며 만약 로우가 인기가 없었다면 로우의 역할을 키드가 수행하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우는 매우 독특한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끝에 뭐뭐야 라는 말을 붙이는 습관이 있으며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도 뭐뭐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름 대신에 사람의 특성을 보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로우는 루피에게는 밀짚모자야 라고 부르며 조로에게는 조로야, 우솝에게는 코쟁이야, 쌍디에게는 검은다리야, 초파에게는 토니야, 니코 로빈에게는 니코야, 프랑키에게는 로버트야, 브룩에게는 뼈다귀야, 보아 행콕에게는 여제야 등으로 부릅니다. 로우가 처음으로 자신의 강함을 입증한 상대는 스모커입니다. 로우와 스모커는 펑크 하자드에서 만나게 되었고 스모커는 도플라밍고의 부하 혹은 루피의 조력자로 추측되는 로우를 저지하려 하였고 로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스모커와 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가 2부에 들어와서는 사실상 처음 싸우는 상대였기에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팽팽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로우가 스모커에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우가 룸을 형성하여 스모커를 가지고 놀다가 스모커의 심장을 빼앗아버렸고 스모커와 타시기의 몸을 잠시나마 바꿔버리는 신기를 보여주며 로우는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로우는 펑크 하자드에서 도플라밍고의 최측근인 베르고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도플라밍고는 로우가 절대로 베르고에게 이길 수 없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도플라밍고가 로우를 과거의 초신성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베르고는 자신을 제외하면 돈키호테 패밀리의 최고 전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자 초반에는 베르고가 앞서가며 로우에게 승리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로우는 계속하여 베르고의 공격을 버텨내며 결국 베르고의 심장을 탈취하는 데 성공하였고 베르고의 방침을 이끌어낸 뒤 베르고의 무장색을 뚫어버리고 반으로 썰어버린 뒤 베르고에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전버벌레를 통하여 그 대결을 관전하던 도플라밍고에게 이젠 널 꺾어버리겠다 라고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뉴스타스 캡틴 키드는 루피, 로우, 조로, 호킨스, 아프 등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초신성 해적 중 한 명이며 최악의 세대의 일원입니다. 키드는 초신성 해적들 중에서도 루피, 조로를 제외하며 로우와 함께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캐릭터이며 훗날 루피의 라이벌이 된 캐릭터로 평가받는 매우 비중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키드는 야망도 있고 실력도 뛰어난 인물이기에 추후 루피와 해적왕 자리를 두고 끝까지 경쟁할 인물로도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왕에게 대적하기 위하여 루피, 로우와 손을 잡았기에 훗날 세계정부와의 대결에서도 루피의 편에 서서 세계정부와 대항할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아직까진 아군이 될지 적이 될지 가늠이 안되는 캐릭터입니다. 다만 작중에서 루피를 로저, 로우를 흰수염, 시키를 키드로 묘사한 적이 있기에 루피와 적대 관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캐릭터이기는 합니다.
키드는 샤봉기 제도에서 초신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첫 등장하였으며 등장하자마자 아프가 자신을 쳐다보는 게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아프를 다짜고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매우 흉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다혈질적인 모습과 폭력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며 초신성 중 가장 난폭한 인물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첫 등장 당시 초신성들 중 가장 높은 현상금을 지녔습니다. 당시 키드의 현상금은 3억 1,500만 베리로 루피의 3억 베리보다 1,500만 베리가 높았습니다. 루피도 당시 7무의 크로커다일을 격파하고 이스트블루를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NES 로비에서 세계 정부의 깃발을 불태우고 CP9의 리더 러브루치를 잡은 상태였기에 루피도 루피치고는 매우 현상금이 높았으며 이 당시에 키드가 루피보다 현상금이 높았다는 것은 키드의 강함을 대변해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드는 루피 못지않게 야망이 큰 인물입니다. 키드는 해적왕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으며 사왕의 앞에서도 급을 먹지 않는 깡다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드는 견문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는 당연히 다룰 수 있으며 선택받은 극소수의 인물만 가질 수 있는 폐왕색 패기도 소유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폐왕색 패기를 소유한 초신성은 현재까지 루피, 키드, 조로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져 키드는 더욱 기대를 받고 있으며 루피의 가장 큰 라이벌이 될 인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천령인들을 쓰레기라고 말하며 그런 쓰레기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름다울 리가 없다며 천령인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상남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런 각오도 없는 놈들이 이 바다에 오지 말란 말이다 라고 말하며 죽을 각오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루피가 도플라밍고를 쓰러뜨린 뒤 도플라밍고는 더 이상 스마일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고 카이도우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카이도우는 결국 격돌할 예정이 되었고 루피가 빅맘과도 트러블을 일으키며 루피는 동시에 두 명의 사왕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밀짚모자 일당과 사나의 적단만으로는 사왕에게 대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키드 로우와 손을 잡게 되었고 루피가 카이도우를 막고 키드와 로우가 빅맘을 막기로 한 뒤 사왕연합과 초신성연합은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우를 상대로 의외로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차세대 해적왕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드와 로우도 전력상 열세라고 평가받았으나 빅맘을 상대로 잘 싸우는 모습과 싸움 도중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빅맘을 잡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키드는 빅맘과의 대결에서 펑크 코로나 디오로 빅맘을 공격해서 날려버리며 벽에 충돌 시켜버린 뒤 빅맘의 팔을 부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공격 이후 빅맘도 키드의 공격을 크게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며 키드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레일건을 만들어 빅맘을 옥상에서 추락시켜버리며 빅맘에게 치명타를 주었고 빅맘을 쓰러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빅맘은 강철 풍선이라고 불리며 카이도우에 비견되는 매직을 소유한 사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키드가 치명타를 여러 차례 준 것을 보며 키드가 최소 사왕 최고 간부급의 레벨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카이도우가 삶의 무료함을 느끼고 하늘섬에서 자살하려고 하였고 카이도우는 하늘섬에서 투신 자살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섬에서 떨어졌으나 카이도우는 부상을 입지 않고 오히려 포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필이면 카이도우가 떨어진 곳이 키드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키드는 카이도우에 의하여 본거지도 파괴되었으며 카이도우에게 끝까지 대항하였으나 카이도우에게 닿기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키드는 킬러와 함께 와노코니로 연행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키드와 사왕의 격차가 매우 심했으며 키드가 카이도우를 무너뜨리라고 생각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키드가 일치월장하며 빅맘을 무너뜨렸고 결론적으로 카이도우에게도 큰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그렇기에 키드는 카이도우에게 복수를 성공한 셈이기도 합니다. 다만 두고 보자 카이도우 라고 말해놓고 직접적으로 카이도우를 쓰러뜨리지 못하였으니 키드 입장에선 아쉽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드가 먹은 열매는 자기자기 열매로 자기력을 다룰 수 있는 초인계 열매입니다. 자기자기 열매는 활용 능력만 갖춰진다면 매우 사기적인 열매이며 2차 각성까지 한다면 초인계 열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키드는 일부 시절에는 자기자기 열매를 사용하여 강철을 던지거나 강철팔을 만들어 타격하는 등 1차원적인 모습만 보여주며 열매를 활용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비판받았으나 이후에 들어서는 열매의 활용 능력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빅맘과의 대결에서 펑크 코로나 디오, 펑크 피스톨,
댐드 펑크 등 자신만의 기술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자기 열매의 2차 각성을 하여야 사용할 수 있는 아시안 펑크 크래시, SN 등을 사용하며 빅맘에게 치명타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원피스는 평행이론이 많이 나타나는 작품입니다. 대표적인 원피스의 평행이론은 드레스로자와 알라바스타, 루피와 로저, 조로와 레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키와 키드도 평행이론을 이루는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일전의 작품에서 시키를 키드, 루피를 로저, 로우를 흰수염으로 묘사한 적이 있으며 이는 키드, 로우, 루피가 로저, 흰수염, 시키의 길을 비슷하게 걸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키는 키드와 마찬가지로 야망이 넘치던 캐릭터였으며 로저의 라이벌 중 한 명이라고 불렸던 캐릭터입니다. 키드도 시키처럼 야망이 넘치며 현재 루피의 라이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두 캐릭터를 대표하는 색깔도 빨간색이며 초인계 악마의 열매를 먹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이 과거 인터뷰에서 키드가 원피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원피스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에 키드도 훗날 대형 사고를 치거나 원피스 세계관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사건을 만들어낼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시키는 임펠다운을 최초로 타락하고 마린코드를 날려버렸는데 키드는 과연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매우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키드는 어린 시절부터 로봇과 스패너를 들고 있었기에 자기자기 열매를 먹은 것은 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드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옷이 굉장히 해져 있고 낡은 옷을 보면서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키드는 어린 시절에 매우 가난한 캐릭터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키드는 철령인을 겸허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에 가난한 시절 철령인에 의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루피가 철령인을 폭행해버리자 키드는 듣던 대로 정신 나간 놈이군 라고 말하며 험악하게 말은 하였으나 웃음을 지으며 루피가 철령인을 폭행한 것을 보고 흡족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킬러는 키드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입니다. 그리고 현재 키드가 선장, 킬러가 선원이 되었지만 키드가 킬러만큼은 하대하지 않고 굉장히 아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키드와 킬러는 어린 시절 같이 다니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셋이서 카레 우동을 먹다가 여자아이의 얼굴이 노랗게 변하자 키드와 킬러가 그 여자아이를 놀려댔고 그날 이후 여자아이와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드는 아직까지도 카레를 싫어하는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떨쳐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키드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실존 해적 유스타스와 윌리엄 키드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윌리엄 키드에게 영감을 많이 받은 캐릭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윌리엄 키드는 유명한 해적 중 가장 불쌍한 해적이자 비루한 최후를 맞이한 해적으로 유명하기에 키드의 팬들은 키드의 미래가 암울할까봐 걱정 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윌리엄 키드는 전성기 당시에는 캡틴 키드라고 불리며 바다에서 명성을 떨친 시기도 있었는데 현재 키드도 캡틴 키드라고 부르며 바다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기에 현재까지는 윌리엄 키드와 행보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키드의 모티브가 된 캐릭터는 엑스맨의 매그니토가 있습니다. 매그니토는 키드의 모티브라고 알려진 캐릭터는 아니나 자기랑은 다른다는 특성 때문에 키드와 자주 비교가 되며 일부 독자들은 윌리엄 키드는 이름을 따온 것이고 능력은 매그니토에게서 따왔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샹크스는 루피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자 어린 시절 루피를 구해준 은인이기도 합니다. 샹크스는 우연히 들린 이스트블루의 작은 섬에서 루피와 만나게 되었고 루피와 놀아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자신이 보관하던 고무고무 열매를 먹어버렸을 때도 루피를 다그치지 않는 고운 인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히그마와 시비가 붙고 히그마와 같이 바다에 빠져버린 뒤 대왕류에게 먹힐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팔을 희생하면서까지 루피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훗날 흰수염에게 신세대에 걸고 왔다 라고 말하며 후회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로저에게 물려받은 밀짚 모자를 루피에게 물려주고 훗날 루피가 훌륭한 해적이 되면 돌려받으러 오겠다고 말하였고 루피는 그날 이후부터 해적왕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샹크스에게 물려받은 밀짚 모자를 매우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타인이 시비를 걸거나 자신을 폭행하여도 그냥 대충 무시하고 넘어가는 유쾌한 루피이지만 만약 밀짚 모자를 건드리거나 훼손시키는 행위를 저지르며 곧바로 돌변하여 죽일 각오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루피를 가장 대표하는 매개체도 밀짚 모자가 되었으며 정상결전 당시에는 루피라는 이름보다 밀짚 모자가 더 유명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원피스를 남긴 전설적인 인물 조이보이가 착용했던 장신구도 밀짚 모자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해적왕 로저가 착용하던 모자도 밀짚 모자이기에 밀짚 모자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근본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루피는 어린 시절부터 해적이 되고 싶어 하였으며, 더 나아가 해적왕이 되고 데뷔보 원피스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샹크스를 만난 이후에는 확실히 마음을 굳혔으며, 현재까지도 해적왕이 되겠다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루피는 현재 사왕을 제외하며 가장 해적왕에 가까운 인물이 되었으며, 흰수염, 카이도우, 빅맘이 무너지며 사실상 티치를 제외하면 루피를 막을 인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은수염 해적단에는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인물이 없으며 고대 병기도 아직까지 획득하지 못하였기에 실질적으로 밀짚 모자 일당이 해적왕을 배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흰수염도 죽기 직전 루피를 미래의 해적왕으로 평가하였고, 티치는 해적왕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루피는 어린 시절부터 해적이 되고자 하였으나 루피의 할아버지인 거프는 그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프는 루피를 해적의 길로 빠뜨린 샹크스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거프는 루피와 에이스를 어린 시절부터 강인한 해병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옥 훈련을 시켰으며 해병으로 살아남는 팁들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루피는 해적왕이 되어버렸고, 거프는 크게 낙담했으나 자신의 손자가 가는 길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해적이 된 이후 거프와 만나게 되었고, 해군이었던 거프가 루피를 공격하기나 하였으나 전력을 드러내지 않았고 루피를 가지고 놀다가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거프는 해군에서 영웅으로 군림하였기에 거프가 해적을 놓아주어도 아무도 거프에게 불만을 드러내지는 못하였습니다. 루피와 에이스는 친형제는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 사버와 함께 도원결의를 맺고 친형제 이상의 우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루피는 알라바스타에서 오랜만에 재회하게 되었고, 이 당시에는 에이스가 루피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동생 루피에 비하여 훨씬 점잖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며 형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많은 독자들은 그래도 형이 낫다, 루피 같은 애가 2명 있었으면 이라고 말하며 안심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에이스가 티치에게 패배한 뒤 해군본부에 넘겨졌고, 해군본부는 에이스를 공개 처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형을 잃을 수는 없었기에 징배, 버기 등과 함께 정상결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정상결전에서 루키라고는 믿기지 않는 활약을 하였고,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극적인 타이밍에 에이스를 한번 구해주기도 하였으며 많은 강자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흰수염 해적단과 함께 합을 맞추며 결국 에이스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돌발 행동을 하며 결국 탈출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아카이누가 등장하여 루피를 죽여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을 희생하여 루피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형의 죽음을 목격한 루피는 결국 정신이 붕괴되어버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해지기로 마음먹습니다. 루피는 어린 시절부터 다단과 거프에게 길러졌으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번도 루피를 보러 오는 장면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고아는 아니었으며 루피의 아버지는 살아있었습니다. 루피의 아버지는 전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는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이었으며, 드래곤은 아들의 안전을 위해 일부러 루피와 거리를 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갑자기 로그타운에 나타나 루피를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하며 그래도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아직 루피의 엄마는 언급된 적조차 없기에 원피스를 보는 독자들은 루피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크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루피는 이스트블루에서 태어났으며 처음으로 이름을 날린 지역도 이스트블루였습니다. 또한 이스트블루에서 조로, 쌍디, 나미, 우솝 등을 영입하였기에 어떻게 보면 전설이 시작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피는 이스트블루에서 이름을 날리던 강자들을 여러 제압하였는데요. 루피는 조로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모건 대령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우솝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캡틴 크로를 쓰러뜨렸고, 쌍디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돈 클리크를 쓰러뜨렸습니다. 또한 나미를 영입하는 과정에선 아론을 쓰러뜨리며 이스트블루의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알비다, 버기 등 걸출한 강자들을 여러 쓰러뜨렸습니다. 루피는 위대한 항로로 온 이후 바로크 주식회사와 엮이게 되었고, 비비의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는 크로커다일을 쓰러뜨리고 알라바스타를 구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쌍둥이 언덕, 위스키피크, 리틀가드, 드럼섬을 거쳐 크로커다일의 세력을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였고 알라바스타에 들어온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크로커다일과 맞붙었으나 압도적인 실력 차이와 자연계 열매 능력에 무릎을 꿇고 결국 내리 2연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로코다일과의 최종 대결에서는 액체를 묻힌 후 공격을 하며 크로코다일에게 유효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루피는 자신의 피를 묻혀 크로코다일에게 공격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결국 루피는 크로코다일을 무찌르는 데 성공하였고 로빈을 자신의 동료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알라바스타 스토리는 정상결정과 함께 원피스 최고의 스토리로 꼽히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보는 명작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루피는 알라바스타에서 크로코다일을 꺾은 이후 알라바스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해를 하다 갑자기 기록 지침이 고장나버려 먼 곳으로 항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가까운 섬인 자야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몽블랑의 도움으로 하늘섬에 가게 되었고 루피는 기록 지침을 고칠 겸 하늘섬의 비밀을 찾을 겸 하늘섬에 표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섬에서는 루피를 불청객 취급하였으며 당시 스카이피아의 신으로 군림했던 에넬도 루피를 처리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피와 에넬은 맞붙게 되었고 루피는 거무라는 특성을 사용하여 에넬에게 상성상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며 에넬을 쉽게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넬에게 지배당하던 하늘섬의 주민들은 자유를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스카이피아에서 내려온 이후 워터세븐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리오를 수리하려고 하였지만 메리오가 수명을 다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루피는 메리오를 버리려고 하였고 분노한 우섭은 루피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패배한 우섭은 결국 밀지모자 일당을 잠시 동안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CP9까지 찾아와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로빈을 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빈을 납치한 인물이 프랑키라고 생각하여 프랑키와 한판 붙고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키까지 자신의 동료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고 프랑키는 써니오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빈을 찾기 위하여 CP9과 충돌하게 되었고 루피는 기어 세컨드를 사용하여 로브루치를 꺾어버리고 로빈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의 깃발을 찢어버리며 세계정부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범상치 않은 인물의 등장을 전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정상결전에 참전한 이후 밀짚모자 일당 선원들에게 2년간 수련을 하고 더 강해진 이후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레일리에게 수련을 받기 시작하였고 레일리에게 패기를 중점으로 수련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 무장색 패기, 견문색 패기를 다룰 수 있게 되었고 훗날 효아라범에게 다시 수련받으며 현재는 패기의 2차 각성까지 완성했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레일리 저만은 루피 같은 재능러한테 2년간 패기만 가르침? 효아라범 일주일이랑 레일리 2년이 비슷하네 라고 말하며 레일리를 비판하기는 하였으나 레일리가 훌륭한 스승인 것은 분명하며 루피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 것도 사실입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2년간의 수련을 가진 뒤 더욱 강해져서 다시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2부에서 도플라밍고와 트러블이 생겼고 로우와 힘을 합쳐 도플라밍고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펑크 하자드에서 시저를 잡아내며 도플라밍고의 주요 사업인 스마일 사업을 방해하고 드레스로자에서 본격적으로 도플라밍고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우와 힘을 합쳐 2대1로 싸움 끝에 도플라밍고를 꺾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로우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칠무회를 넘어 사왕을 꺾으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도플라밍고를 꺾은 이후 빅맘을 꺾으려고 하였고 빅맘의 본거지인 토트랜드로 향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체관 중 한 명인 크래커와의 승부에서 거의 호각의 모습을 보여주며 아직까지는 사왕에 못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고 실제로 토트랜드에서 빅맘과는 생사결을 하지 않습니다. 루피는 토트랜드에서 카타코리를 꺾어버리며 사체관 이상의 강자로 성장하는 데 성공하고 빅맘 해적단의 균열을 일으키는 데 성공합니다. 빅맘과 카이도우는 동맹을 맺게 되었고 루피도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로우 키도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이 카이도우를 쓰러뜨린다고 선언하며 루피와 카이도우는 맞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대결에서는 루피가 카이도우에게 원컵 나버렸고 루피는 카이도우를 이대로는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효하라본과 수련하여 패기를 2차 각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진 강함을 보이게 되었고 카이도우에게 유효타를 집어넣는 모습을 보여주며 최초로 카이도우를 꺾을 유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루피의 최종 보스로 추측받던 인물은 대표적으로 아카이노와 티치가 있었습니다. 아카이노는 루피의 형 에이스를 죽인 루피의 원수이자 현 해군본부 원수에 올라간 해군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티치는 1부 때부터 루피와 대립구도를 이루었고 에이스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또한 사왕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잠재력을 지닌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두 캐릭터가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은 적어졌는데요. 임은 천룡인들의 왕이자 세계 제1의 권력가이기에 루피가 훗날 해적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립할 것으로 추측되며 최종적으로 임을 꺾어야 루피가 진정한 해적왕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루피는 원피스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캐릭터입니다. 제1회에서 7회 인기 투표에서 한 번도 1위를 빼앗긴 적이 없으며 조로, 에이스, 로우조차도 루피를 꺾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사망 직후 에이스, 과거 회상버프 로우, 아무 일도 없었다 조로가 위협을 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최종적으로는 루피가 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